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워서 세월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서 1장 15절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않겠다. 말씀. 이 말씀의 내용 나홈서 1장에 있는 3장까지 있습니다만은 3장까지가 맞나요? 3장까지 있는 이 나홈서의 내용을 우리가 1장을 보면서 읽는 우리하고 기록할 때하고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것에 특별히 읽는 지금하고 그 기록할 때하고의 그 큰 차이, 연대가 벌써 차이 있고 문화가 안 맞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 그 당시에 지구의 모습, 지구 전체 모습, 땅덩어리 한국과 일본 자체가 땅덩어리가 붙어 있었을 수가 있다. 지금 이때에 막 무너질 어떤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갈라지는 상황이 지금 여기 나홈서 1장에서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BC 적어도 586년 이전 700년이나 BC 700년이나 자우턴 다윗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 BC 1000년이라 보면은 BC 1000년에서 한 700년 사이 요 어간에 분명히 한반도의 이 상황이 일본하고 일본 섬하고 한반도라 하는 이 내용하고 갈라지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1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상황이 또한 페르시아부터 인도로부터 586년 이후로 중국으로 거쳐서 한반도에까지 오는 동쪽을 향하여 가는 어떻게 보면은 참 저들이 절기와 서원에 대한 그걸 지키려고 오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한반도가 가야국이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신라가 불교를 저항하는 그런 그 불교의 초기에 저항하는 어떤 형태를 이루다가 또 불교하고 어울려 지내면서 섞이면서 결국 불교 자체가 인도에서부터 이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동질성을 막 같이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까지 연결해보는 그렇게 또 우리가 되어오던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이 무리들의 어떤 발자국을 보면서 또 2000년 전에 가보면은 서쪽에서 또 동쪽으로 오는 북쪽에서 그때는 우리 한반도의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방 계열의 이 사건을 또한 창세기 10장에서 찾고 나홈서 나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2000년 전 사건 보고 창세기 10장 사건을 4000년 전의 사건으로 보면서 현재 2000년 이 사건 이후로 2000년을 한반도에 왔던 그 AD 1세기에서 또다시 2000년을 볼 때 현재 1950년을 기준해서
이제는 동쪽에서 오는, 한반도로 오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는 거예요. 이들의 무리 온다 하면 이제는 뭐 지구로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오는 형태가 되는데, 이들이 오는 자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광복, 빛에 대한 그 연결하면서 광복절,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막 폭염이 막 일나는 그 폭발을 하는 그 빛, 그 전쟁의 빛,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빛 속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있는 건국적으로 나타내야 될 그 빛,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뭐 상징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저들의 염원,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Westminster Abbey. 저는 그 어제까지만 해도 애비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애비 자체에 대한 거는 뭐 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글자를 내가 에버리라고 적은 겁니다. 에버리 R로 이어놨는데 요거 잘못됐어요. R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더라고. 영국에 있는 이 영국 사람 입장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앱이라는 것은 영국의 왕들, 아주 대단한 영국의 위인들이 국립묘지 형태로 해서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묻히는 거, 우리나라 뭐 왕족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일반 그 사람들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냥 뭐 국립묘지 묻히는데,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앱이는 아주 뭐 국가에 아주 큰 공헌을 한 왕족들, 지금도 왕들의 그 후예들이, 영국은 왕 제도가 있으니까 그 후예들이 지금 죽으면은 묻힌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원 중에 사원이다. 그래서 더 애비 이래 버리면은 그 더 애비 가면 뭐 앞에다 정관사 써가 더 애비 가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애비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 묻히는 것보다도 더 한국에 묻히고 싶다. 참 대단하다 봅니다. 이 표현이 아주 아마 거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연결해 볼 게 현재적으로 1950년하고 우리가 연결해 보고 우리 현재적인 국가 상황하고도 연결해 볼 내용이 그 홀트 아동복지, 남편이 한국의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을 입양시키는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건너와서 그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 묻혔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미국의 그 떵떵거리는 그 여러 가지 그 재산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버리고 자기가 남편한테 묻히고 싶다. 남편 옆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미국을 떠나서 한국 땅에 묻히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영국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애비, 모든 사람들이 그 묻히기를 바라는 건데, 그보다도 한국에 묻히기를 바란다 하는 열망이 홀트 아동복지라고 하는, 홀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부부, 그 부부가 그게 지금 현재 한국에 묻혔다. 이렇게 한국을 갈망하는 이런 자세가 본문하고 연결하면은 복음을 전하며 화평을 전할 자의 발휘되어서 바로 절기와 서원을 나타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에게 나타날 마지막 열방의 선지자들을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이 우리가 한반도가 그 일을 해달라고 하는 제스처란 말이에요. 제스처. 그렇게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동쪽 서쪽 이렇게 올라고 하고 예를 쓰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적에 이러한 영향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라 하는 내용으로 현재적인 내용에서
복음을 전하며 화평을 전하는 그 소식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나타낼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사드 배치 문제예요. 사드 배치. 지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한번 적어보려고. 내가 그 사드라는 내용이 뭔고 이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더만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THAAD 이래 되어 있어요. THAAD. 이라고 이걸 사드라 이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드라 갈 적에 어떻게 해서 그럼 THAAD가 되느냐? 이게 시애터더라고, 시애터. 이 영거 갈 적에. 앞에 T는 시애터, 그 다음에 요거는 H는 하이예요. 하이. 하이, 그 다음에 A 앞에 나오는 건 이건 알티튜드. 알티튜드라 그래요. 이 고도예요, 고도. 하이 고도. 하이 알티튜드 고도. 그 다음에 하이 고도 에리어지, 에리어. 또 A는 에리어. D는 디펜스라. 디펜스. 디펜스라는 거는 거죠. 이게 울타리 같은 거, 이런 거 디펜스, 방어, 이런 걸 디펜스라. 이게 세트라 그래갖고, 이걸 아마 그 공중에서 하는 어떤 연극장, 안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예술. 굉장히 아마, 이 어떤 그 확실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그것이니까 아마 이것을 일종의 연극이라 하는, 예술이라 하는 그런 개념을 해갖고 시애터라 하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이 사드 결정 문제 때문에 중국이 반응하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은 우리 한국에다가 사드를 배치를 하자 하고 우리 한국 정부한테 요청하는 건데, 자기들의 미군이 그 어떤 영향력이 북한에 대해서 미군을 보장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의 논리를 갖고 접근하고, 중국은 이 사드를 배치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략, 여러 가지 어떤 전술, 여러 가지 그 자체가 노출되니까, 그거, 한사코 사드를 배치하지 않기를 막 바라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고 막 논란이 지금 막 텔레비전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요 내용에서 요 본문하고 연결해서 흐름 자체를 대한민국에 오는 지금 현재 이 물결에 대한 내용을 우리 민족이 장래에 있어야 될 일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결정해야 될 이런 기준에, 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인 정책 자체가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방침으로 분명히 봐라 이거죠. 이런 방침 속에서 결정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지금 오고 있잖아요. 1950년에 미국이 어떤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도운,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라든지 그런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으면서 우리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그들의 염원, 그것은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는 계속해서 흘러가겠지만 미국을 해가지고 저쪽에 영국을 해가지고 구라파를 해서 결국 헬라 영향권을 들어가서 로마권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돌아가는 지금 여정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미국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 한반도를 지금 빙tur로 오는 요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대개 사람들이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힘 겨루기에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이런 거로 보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깨어야 될 현재 어떤 사명, 하나님 앞에서 온 민족이 다 받아들여야 될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깨어나야 될 사건으로 이 내용을 봐라 이거죠.
모든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모든 나라가 우리가 본 정체성이 있는 원래의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고유한 적어도 4,000년 전을 거슬러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정체성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오는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걸 결정해라. 사드 배치는 한국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괜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세력 싸움에 우리가 결정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 자체를 깨어지는 어떤 자세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다. 이걸 표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사드는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떤 기준을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중국을, 현재는 미국이 힘이 약하니까 중국은 막 떠는 어떤 힘이고, 미국은 중국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어떤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배치한다. 미국의 그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국도 그걸 알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개념 속에서 서로 두 가지를 막 줄다리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우리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중국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지금 중국을 우리는 현재 우방이라 가까이 있으니까 우방이라 하지만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우방이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나. 결국에는 우리가 중국을 이끌지 못하면은 중국한테 언젠가는 이게 먹힌다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가 그래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사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이 무기 방어 체제로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요, 이거는 기회인 거예요. 중국을 리드할 수 있고 중국하고 협상할 수 있고 중국하고 어떤 대등한 위치에서 뭔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방어 어떤 자료가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 구실돼서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해야 돼. 왜냐하면 장래에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온 인류를 한글을 쓰게 만들면서 온 인류를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열방의 선지자적인 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사드 배치라 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무기가 우리나라에 미국이 요구해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나라 설치 좀 하자 하고 하는데, 이거는 기회지. 기회로 봐요. 이런 이 본문의 말씀, 나훔서가 기록되어 있을 때에 적어도 BC 1000년에 가까운 내용을 두고 기록되어 있고, 일본과 한국이 땅이 갈라지기 전에 어떤 상황, 그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이 현재적으로 받는 데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내 개인의 신앙,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유하게 내려오는, 이거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리지 못하면 질질 매고 쩔쩔 매는 어떤 상황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용을 우리 민족이 분명히 받아야 되겠다 하고 고백하면요, 우리 민족은, 한반도는 가면 갈수록 힘있는 민족, 국가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가지고 온 역사 속에 저들의 정체성이 분명하듯이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정체성 없는 국가라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두 국가 간의 이 이해가 걸리는 이 부분에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런 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야. 무엇을 두고 결정할 거냐? 이해관계에서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따지고 들면요,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온 국민들이 딱 받아들이고 지금은 정체성 없는 국가가 되어서 참 이리저리 막 혼란스럽지만은 하나의 국론을 정하고 국가의 정책을 정하고 이래 중요한 이해관계가 딱 첨예하게 대립돼가지고 전에 뭐 무슨 국방부 차관이 왔다나 국방부 차관이 왔다가 이제는 국방부 장관이 이제는 또 우리나라를 또 방문한대요 또.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첨예하게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국가 이 전술 방어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의 기간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고 딱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으로서 산후에 자기의 어떤 인생을 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참 어떤 내세울 것이 없는 산후에 있는 거예요. 재산이 있나요? 뭐가 있냐고. 그건 단순하게 하나님께 받은 어떤 자기의 서원 때문에 산위에 있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와서 웨스트민스터 애비에서 죽는 것보다도 그 묻히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묻히길 바란다 하는 이 염원, 이게 바로 절기와 서원하고 되어지는 본문의 연결,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분명한 우리가 지금 이걸 나타내야 될 때요. 지금 여기에서 결정이 이제 앞으로 적어도 3년 4년 내에는요 이게 완전히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서 이 동영상을 보는 거하고 현재적으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바람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이렇게 사드락하는 이 배치를 통해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바라요. 증명이 되길 바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